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궁금해 하시는 질문 5가지. 1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2번,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수술을 하면 안 좋을 수 있다던데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3번, 나이가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수술을 하면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은가요? 4번,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다던데 그럼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안 좋은 건가요? 즉, 젊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나중에 수명이 다한 인공관절을 반드시 재수술해야 되나요? 5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제 무릎이 엑스레이에서는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하다는데 저는 별로 무릎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없이 계속 지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이 중 하나라도 궁금하신 적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절건강 메신저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과연 나에게 또는 나의 부모님께 과연 도움이 될까 궁금하시거나 의사 선생님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큰 수술이라서 겁이 나고 망설여진다면 오늘 내용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또는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국 내가 수술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인공관절 수술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답은 현재 환자분께서 느끼는 무릎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입니다. 즉, 통증의 정도가 심하신 분일수록 수술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한 무릎 관절염을 너무 오래 앓으셔서 걷는 활동조차 오랫동안 못하신 분들은 근력이 떨어지고 보행 기능의 저하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근력과 보행 기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발생한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근력의 저하와 보행 기능의 저하가 잔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술의 결과 역시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환자는 무릎의 통증이 매우 심하면서 다리의 근력과 보행 기능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이 심하다는 건 얼마나 심한 걸 이야기하는 거냐?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사실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고 의사마다 이 통증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하나의 예시로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만약 환자분께서 집 앞에 가장 가까운 슈퍼 같은 생필품 가게에 가는 것조차 무릎 통증 때문에 꺼려지신다거나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조차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신다면 이는 기본적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분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도 그 통증에 호전이 없다면 그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수술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 들었는데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과거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고도 비만 환자분들의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결과가 매우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하여 수술을 꺼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수술 후에 통증의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해 볼 때 BMI 지수가 35에서 40이 넘어가는 심한 비만 환자와 정상 체중 환자 간에 서로 큰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어요. 즉,
체중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수술의 만족도는 충분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비만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 감염의 위험성이 정상 체중 환자에 비해선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이면 수술을 하면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과거엔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은 위험하다라는 걱정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점차 바뀌고 있고, 수술이 필요한 분은 고령이어도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견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안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수술 시에 발생하는 출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전보다 수술을 해도 피가 덜 난다는 거죠. 과거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많은 출혈량을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수술 후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수혈이 필요할 때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출혈을 조절하는 약물의 발달로 인해 현재는 과거에 비해 수술 시 출혈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과거에 비해 수술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평균 연령의 증가입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 비해 고령이시라 하더라도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연세는 많으셔도 지병도 별로 없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께서 단지 무릎이 아파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다던데, 그럼 젊은 나이, 예를 들어서 50대에 수술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즉, 젊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나중에 수명이 다한 인공관절을 꼭 재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젊은 환자분일수록 기대 여명이 길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시간이 지난 뒤 인공관절이 수명을 다하고 결국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50대의 연세인데도 이미 무릎의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해서 비수술적 치료나 무릎을 살리는 다른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젊었을 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님 아파도 어떻게든 참고 무릎을 더 쓰면서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도 환자분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세는 이러한 젊은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에 약 15%가 60세 이하의 젊은 환자라는 통계도 있어요. 사실 60세 이전 젊은 나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고 재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60세 이전에 수술한 경우 남성은 약 35%, 여성은 약 20%가 이후 살면서 재수술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재수술 없이 그 무릎을 잘 쓰신다는 거죠. 따라서 특히 여성분일 경우엔 6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인공관절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수술을 받는 게 통증을 줄여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이 엑스레이에서는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하다는데 사실 전 그렇게 무릎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없이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현재 관절염의 정도에 비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은 분명 환자분께 축복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가벼운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진 않는지
보행 기능이 떨어지진 않는지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다리의 변형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무릎뼈가 많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더 시간을 두고 보았다가는 관절염으로 인해 뼈의 손실이 너무 심하게 진행하거나 근력 저하와 보행 기능 손실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향후 장기적인 삶의 질을 위해 의사는 환자분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는 것을 막아보자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을 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최근 무릎에 세균성 감염이 있었던 경우, 무릎이 아니더라도 몸의 다른 부위에 심각한 세균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 무릎을 펴는 근육의 기능이 아예 없거나 심각한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인공관절 수술을 당장은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